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장 듣기 평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여기에 먼저 우리 들어가기 전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한번 해볼게요. 음, 자, 여기 보면 우리 교재에 144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들어가기에. 자, 다음은 한국어 듣기 평가에서 주로 활용되는 문항의 유형이에요. 이건 듣기 문항 유형, 그다음에 표시하기 있어요. 듣기 문항 유형이에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문항 유형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체크해 보세요. 알겠죠? 여러분이 어떤 뭐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그럴 때 아니면 외국 사람들은 한국어를 공부할 때, 한국 사람들은 다른 뭐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공부할 때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본 문항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좋아하는 문학 유형과 좋아하지 않는, 그렇지 않는 것을 찾아보면서 그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보면, 음, 의문이나 단어 듣고 맞는 것 고르기가 있어요. 이거는 해보셨나요? 뭐, 예를 들면 의문이나 단어 듣고 맞는 것 고르기 뭐냐면, 뭐, 1번 고기, 2번 거기 이런 거 써놓고, 고기 하면 1번 이런 식으로 찾는 거. 거기 그러면 2번 이렇게 찾는 그런 유형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듣고 문자의 일부분 태우기. 문자 일부분에 뭐 빈칸 같은 거 채우기. 그다음에 듣고 적절한 반응 찾기. 또 듣고 유사한 문장 찾기. 듣고 맞는 그림 찾기. 듣고 그림 나열하기. 뭐 요리 순서 같은 거죠. 그렇죠? 듣고 그림, 지도, 도표 등을 완성하기. 듣고 중심 소재, 중심 생각 고르기.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 고르기 아니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고르기. 그다음 듣고 내용 요약하기, 제목 붙이기, 듣고 화자의 태도, 어조 파악하기. 이런 문항을 해보신, 이 중에 뭐 적어도 몇 가지 반 정도는 해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이제 듣기 평가니까 듣기 평가를 할 때 어떤 식의 유형이 있고 있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듣기 평가의 목표예요. 145쪽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기 평가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듣기는 어떤 걸 평가하는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청취력 평가와 청해력 평가 이 두 가지를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청취력 평가, 청해력 평가에서 청취력은 무엇이냐? 소리를 잘 듣고 파악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아까 앞에서 이 유형들이 있었죠. 그 유형들 중에 뭐 음운 듣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리 자체를 듣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말하죠. 그렇죠? 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그 뭐 어휘 한자 한자짜리 뭐 강, 공, 뭐 방, 빵 이런 것들을 하면 방과 빵에서는 비읍과 그 뭐지? 그 쌍비읍의 음운 차이 평과 경음의 차이 이런 것들을 듣는 거죠. 그런 경우는 소리를 듣고 파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청취력이고 청해력은 듣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 되죠. 그래서 들은 내용의 의미를 사실적, 추론적, 평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추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아니면 평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취력 평가보다는 좀 높은 수준의 듣기 능력을 요구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청취력은 소리 자체를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이런 거라면 방인지 빵인지 그 듣는 능력이라면 여기 청해력은 듣고 이해하는 능력. 자,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사실적 이해 능력, 추론적 이해 능력, 평가적 이해 능력 평가가 있어요.
사실적 이해 능력 평가는 들은 내용을 잘 듣고 이해한 거죠. 있는 그대로를 이해했느냐, 못했느냐, 그런 내용이고요. 물론 읽기나 그런데도 사실적 이해 능력 평가, 이렇게 하면 읽은 내용 그대로를 알아, 이해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게 되죠. 그다음, 추론적 이해 능력 평가가 있어요. 추론적인 건 말 그대로 추측해서 논리적으로 추측해내는 거죠. 그렇죠? 앞뒤를 보면서 추측해내는 거예요. 그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사실을 유추하는 능력, 그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다음 평가적 이해는 들은 내용을 타당성, 정확성, 어조, 태도, 분위기 같은 것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주인공의 심정, 밑줄 진 부분에 나타난 그 뭐 글쓴이의 심정, 뭐 주인공의 심정 이런 거 찾기가 그 대표적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우리 교재에는 14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듣기를 한다는 것에 듣기 평가의 방향성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 그런 걸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요건 여러분 교재에 146쪽에 중간에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국 표준교육과정의 듣기 평가 방향에 대해서 그 제시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핵심 단어에 초점 맞추기, 그다음 맥락에서 추론하기는 전략을 활용해서 듣기 목적에 맞는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두 번째는 개별 소리를 듣고 구분하는 것부터 단어, 문장, 담화를 듣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그래서 뭐 방이냐 빵이냐 이런 걸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단어, 문장, 담화까지 까지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어의 구어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한국어 구어 담화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온라인 동영상 자료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 시청각 자료를 등의 다양한 실제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한국어의 자연스러운 발화를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듣기 평가 자료의 속도, 그리고 속도는 실제성을 추구하되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듣기 평가의 방향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듣기 평가를 할 때 듣기 평가의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어떤 듣기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목표가 없이 평가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 해당 듣기 평가의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요. 한국어 듣기 평가의 목표는 숙달도 별로 등급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듣기 평가 목표를 세울 때 숙달도별이라는 건 뭐예요? 초급, 중급, 고급 혹은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이런 식으로 숙달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죠. 그렇죠? 그 별로 등급화해서 듣기 평가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듣기 능력 발달 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실생활과 밀접도, 그리고 한국 교실에서의 교수 학습 가능성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각 숙달도별로 한국 학습자들에게 요구되는 듣기 능력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듣기 평가 목표 설정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급과 2급을 초급이라고 하고 3, 4급은 중급이라 그러고 5, 6급은 고급이라고 하는데 이 각각의 초급, 중급, 고급의 목표 설정하는 데 주의해야 될 것들을 보면 1, 2급 초급에 해당되는 것은 기초적인 언어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기본 생활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본적이고 일상적 듣기 상황에서의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학습자들은 한국어 의문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 단순하고 평이한 질문이나 그리고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대화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담화 내용을 듣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2급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출발점, 기본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 4급에서는 그러면 조금은 조금 덜 친숙하지만 자주 접하게 되는 사회적 내용에 대한 담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일상 대화를 이해하고 친숙한 사회적 소재의 대화나 담화를 듣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5, 6급, 고급에서는 학업이나 업무 영역과 같은 특정 전공과 전문 영역에서의 듣기 이해가 가능해야 합니다. 듣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사회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의 강연, 대담, 토론 등을 듣고 메시지를 파악하거나 유추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각각 1, 2급 초급, 3, 4급 중급, 5, 6급 고급의 듣기 목표를 설정할 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감안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그 표준 모형에서 말하는 등급별, 각 등급별 이제 그 듣기의 등급별 목표가 되겠는데요. 이 등급별 목표들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네 가지가 표준 모형에서는 네 가지가 모두 등급별 목표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표준 모형에. 그럴 때 비슷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달라요. 말하기의 목표, 듣기의 목표, 읽기의 목표, 쓰기의 목표. 일단 여기에서 우리 나중에 후반부에는 그 읽기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읽기에도 이렇게 각각의 목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뭐 비슷하다 이거 쓱 넘어가지 말고 이렇게 듣기를 할 때 듣기의 목표들을 잘 이렇게 기억하고 또 읽기를 할 때는 읽기의 목표를 잘 기억하고 또 다음에 여러분들이 표현교육론을 배우게 되면 쓰기와 말하기의 목표들도 그때그때 한 번씩 잘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여기에, 여기에 일단 듣기에 초급, 1급, 2급부터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1급의 목표는 여러분 교재에는 148쪽에 있습니다. 148쪽에 등급별 목표가 있어요. 토픽에서 등급별 목표인데 1급의 목표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어의 기본적인 의문은 자음, 모음, 받침이죠. 의문을 식별할 수 있다. 아까 말한 방과 빵의 차이라면 비읍과 쌍비읍의 그 평음과 경음의 의문의 차이를 그 소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뭐 고기, 거기 이렇게 된다면 오와 오 모음과 어 모음을 구분하는 거죠. 받침도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간단한 질문을 듣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간단한 대화를 듣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 사적이고 친숙한 소재에 관한 매우 간단한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요 정도가 초급에서 1급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초급 2급의 목표는 구별하기 어려운 의문이나 의문의 변동을 식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초급 1에서는 1급에서는 자음, 모음, 받침 정도였다면 2급에서는 어려운 의문 변동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평이한 질문을 듣고 대답할 수 있다. 생활과 관련 있는 평이한 대화나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 다음,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간단한 안내방송 등의 실용적인 담화를 듣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대표적인 2급의
듣기의 목표입니다. 3급의 목표를 보면 3급과 4급은 중급에 해당되는데요. 3급의 목표는 대부분의 일상 대화를 듣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사적이고 친숙한 소재에 관한 대부분의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친숙한 사회적 소재를 다룬 평이한 대화나 담화를 듣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광고나 인터뷰, 일기예보 등의 실용 담화를 듣고 대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게 3급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급의 목표를 보면 친숙한 사회적 소재를 다룬 대화나 담화를 듣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복잡한 맥락을 갖는 담화를 듣고 함축된 의미를 파악할 수, 그다음 간단한 뉴스나 방송 담화 등을 듣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친숙한 소재를 다룬 평이한 토론을 듣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3, 4급에서는 조금 사회적이고 그런 내용을 다루지만 친숙한 사회적 소재라는 개념에서 소재를 볼 수 있겠고 모두 다 듣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고급에는 5급과 6급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요. 5급에서는 업무 영역이나 전문 영역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대화를 듣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친숙한 사회적, 추상적 소재를 다룬 강연, 대담 등을 듣고 대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다음 사회적이고 추상적인 소재를 다룬 담화를 듣고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거나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주례사, 추모사 등 특수한 상황에서 담화를 듣고 대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정도면 5급의 목표입니다. 5급 듣기의 목표가 되겠고, 5급 정도를 하면 이제 거의 한국 사람이죠. 6급의 목표를 보면 업무 영역이나 전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대화나 담화를 듣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사회적, 추상적 소재를 다룬 대부분의 강연, 대담, 토론을 듣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뉴스나 방송 담화를 듣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방언들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5급, 6급까지 하게 되면 완전히 한국 사람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는 여러분 주위의 외국인들은 이제 5급이나 6급쯤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살펴보겠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보면 듣기 평가의 목표라는 건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되냐 하면 숙달도에 따라 친숙한 것에서 덜 친숙한 것, 그리고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 세 번째는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설정이 되어야 한다. 여기 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목표를 정할 때 숙달도에 따라서 초급이냐 중급이냐 고급이냐에 따라서 친숙한 것에서 덜 친숙, 단순해서 복잡,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서 그 평가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듣기 평가할 때는 최대한 직접 평가나 수행 평가를 통해 학습자들의 직접적인 수행 능력을 측정해야 한다. 정말로 들을 수 있었는지. 그다음 이렇게 요 두 가지로 제시한 것처럼 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다양한 유형의 담화를 듣고 맥락을 통해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해서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향상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교재의 149쪽 아래부터 시작되는 평가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어 학습자들이 듣기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음, 억양, 어휘, 문법과 같은 한국어의 표면적 구성 요소를 잘 파악해야 되고 그것이 사용되는 활용적 맥락을 바탕으로 자신이 들은 청각적 메시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그 평가의 내용을 설정할 때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바탕에 깔고 시작하면 좋겠고요. 듣기 평가 내용은 발음이나 어휘, 문법 등의 언어 요소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청취력 평가가 있고 특정 상황 맥락과 연계된
청해력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수업에 출발해서 듣기 평가가 어떤 것이냐 할 때 청취력 평가, 청해력 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출발할 때 우리가 살펴보고 왔었죠. 그런 부분이 평가 내용에 이 두 가지가 뭐 최종적으로 청해력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청해력을 높일 수 있어야 된다 하는데 이때 청취력은 필요 없다가 아니죠. 청취료가, 청취력이 바탕이 돼서 청해력을 꽃피울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 중에 청해력 평가를 위해서는 설정되는 상황 맥락은 담화의 사용력이나 의사소통 기능, 그리고 담화 유형 같은 그 다양한 활용 정보를 지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듣기 내용을 들을 때 일부만 들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통해 요점을 파악하거나 어떤 사실을 유추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듣기 평가의 내용에는 언어적 요소뿐만 아니라 언어 수행을 위한 듣기 과정이나 또한 세부 기술 등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되었던, 여기 앞에서 언급되었던 사용력이라는 것은 계층이나 연령, 지역, 문체 등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언어의 변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예로는 전문어나 뭐 지역 방언, 계층 방언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은 평가의 내용에서 우리 교재에는 151쪽에서 2쪽까지 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숙달도벽 한국어 듣기 평가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평가 범주에서 주제나 소재 그리고 기능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여기 이제 이때부터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제나 소재는 초급에서는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재들, 예를 들면 음식, 쇼핑, 길찾기 같은 것들이 주제나 소재로 들어가게 되고 일상생활에서 첫 번째는 생존에 필요한 거라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주제, 뭐 소개, 인사, 학교생활 이런 게 있어요. 소개라면 자기소개서도 있고 친구 소개도 있고 뭐 어떤 물건을 소개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그런 것들이 초급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나 소재라면, 그 다음에 중급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자주 접하는 추상적 소재나 소재도 들어오게 되고, 사회적 관심사,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건강이나 국가와 도시, 이런 것들이 되고, 그다음 두 번째, 빈번하게 접하는 공식적인 상황. 예를 들면, 공공기관 이용하기라든지 직장 생활하기, 이런 데에서 나타나는 소재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고급에서는 직장 생활에서의 구체적인 직무 수행 활동 영역이 들어가게 되고 추상적이거나 사회적인 소재나 주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정치, 경제 상황, 그리고 사회 현상, 형상 등 주요 특징, 다양한 전문 분야 이런 것들이 음,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여기는 제가 오타가 났네요. 사회 현상입니다. 잠깐. 음. 오타를 잠깐 수정했습니다. 정치, 경제 상황, 사회 현상 등의 주요 특징, 그리고 다양한 전문 분야, 이런 것 주제들을 고급에서는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와 소재를 봐도 고급에서는 생존과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것, 중급에서는 조금씩 추상적으로 그리고 조금씩 공식적인 상황들이 들어오게 되고, 고급에서는 공식적이고, 사회적이고, 추상적이고, 뭐, 사회 현상, 정치 현상, 이런 것들까지 다양한 전문 분야들을 소재로 다루게 됩니다. 물론 다른 뭐 영역도 마찬가지죠. 그다음 기능을 보면, 초급에서는 의문식별하기, 간단하고 평이한 질문, 듣고 대답하기, 그다음에 일상생활 관련된 간단한 대화 듣고 내용 파악하기, 사적이고 친숙한 소재의 이야기, 물건 사기, 인사표현 이야기, 간단한 안내 방송 등의 실용 담아 듣고 내용 파악하기 이런 것들이 후급의 기능이 되겠고요. 중급의 기능으로는 친숙한 대화나 이야기를 듣고 내용 이야기, 친숙한 사회적 소재의 대화나 담아 듣고 내용 이야기, 광고 인터뷰 등의 실용 담화를 듣고
구체적인 내용 파악하기, 복잡한 맥락의 담화를 듣고 함축된 의미 파악하기, 간단한 뉴스 듣고 내용 파악하기, 친숙하고 평이한 소재의 토론 내용 이해하기, 이런 것들이 평가 범주의 기능으로 들어가게 되고, 음. 그다음 고급에서는 업무 수행 영역이나 전문 분야, 연구와 관련 있는 대화나 담화. 그다음 친숙한 소재의 강연, 대담, 화자의 의도 파악, 추론하기 같은 내용을 듣고 이해하는 그런 걸 할 수 있고, 특수한 상황에서의 담화 내용 파악하기, 부분의 뉴스나 방송 담아 듣고 내용 파악하기, 널리 알려진 방언 듣고 이해하기, 이런 것들이 고급에서의 기능 범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휘 문법적인 내용들을 보자면 여기 이제 여기도 초급, 중급, 고급이 있는데요. 초급에서는 생존에 필요한 기본 어휘, 일상생활에 자주 접하는 화제나 그 소재에 관련된 어휘, 공공시설 이용 시 자주 사용되는 기본 어휘, 한국어의 기본 문장 구조와 기초적인 문법 규칙, 이런 것들이 초급의 어휘와 문법이 되겠고, 중급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어휘, 업무나 사회 현상과 관련된 기본 어휘,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자주 접하는 추상적인 소재, 추상적인 소재 관련 어휘, 직장, 병원, 은행 등 비교적 빈번하게 접하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어휘, 기본적인 한자어, 뉴스 등에 자주 등장하는 어휘, 빈도가 높은 관용어와 속담, 복잡한 의미를 갖는 조사, 복잡한 의미나 체계를 갖는 연결어미와 보조용어, 논리적인 서술이나 표현에 필요한 문법 표현, 이런 어휘와 표현들이, 어휘와 문법들이 중급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고요. 고급의 어휘와 문법은 사회 현상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추상적인 어휘, 직장에서 특정 영역과 관련된 어휘, 다음 세부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어휘, 널리 알려진 방언, 자주 쓰이는 약어, 은어, 속어, 대부분의 시사용어, 사회의 특정 영역에 쓰이는 외래어,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복잡한 의미를 갖는 속담이나 관용어, 전문적인 영역에서 사용되는 문법 표현, 다양한 텍스트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법 표현, 이런 것들이 고급의 어휘 문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화 유형을 보면 초급에서는 짧고 단순한 문장, 일상생활에 관련된 간단한 대화와 이야기,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간단한 안내방송이나 광고, 친숙한 소재의 생활문, 이런 것들이 초급에서 다루는 담화 유형이고, 중급에서는 대부분의 일상 대화, 사적이고 친숙한 대부분의 이야기, 광고, 안내방송, 인터넷, 일기예보 등의 생활문, 뉴스, 토론, 간단한 내용의 강연이나 좌담회, 이런 담화 유형들을 중급에서 다루게 되겠고, 고급에서는 업무나 전문 분야와 관련된 소재의 대화와 담화, 친숙한 사회적, 추상적 소재를 다룬 강연이나 대담, 그리고 주례사, 추모사 등의 특수 상황이나 소재를 다룬 담화, 논설이나 사회적 소재를 다룬 대부분의 뉴스나 방송 담화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설이나 이렇게 대부분의 뉴스나 방송 담화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여기에 보면 이제 특징적인 건 보면 담화 유형이 대부분이 어쨌든 말로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초급과 중급과 고급에서는 담화 유형이 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여러분 교재 152쪽부터 해당되겠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음, 평가에서 듣기 평가 문항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듣기 평가 문항 유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기 평가의 문항 유형이라고 했는데 이 듣기 평가의 문항 유형은 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학자에 따라서 듣기를 수행하는 유형에 따라 여러 학자들이 분류하고 그리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에서는 브라운이 제시한 듣기평가의 문학 유형을 이제 그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브라운은 듣기 유형을 세부적 듣기, 반응적 듣기, 선택적 듣기, 확장적 듣기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 부분에서도 미시적 기술, 거시적 기술 이렇게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했는데요. 자, 세부적 듣기는 뭐 예를 들면 음운, 형태소 직결, 음운이나 형태소 뭐예요? 음운은 뭐예요? 자음, 모음. 형태소는 뭐 시제, 강세, 뭐 단어 이런 것들을 식별하는 걸 말하고 바꿔 말하기, 인식, 문장 단위, 대화 단위 이런 것들이 세부적 듣기에 해당이 되겠고 그다음 반응적 듣기는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기. 그래서 폐쇄형, 개방형 이런 내용들이 반응적 듣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 듣기는 어떤 하나의 긴 말 안에서 그 안에 이런 세부적인 요소들을 그 확인하는 그런 인식할 수 있는 듣기 능력을 판별하는 거고요. 그 반응적 듣기는 조금 그 질문에 대답하고 이런 거니까 약간은 좀 짧은 담화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짧은 발화로. 그걸 짧은 말화에 뭐 이름이 뭐예요라는 이런 짧은 발화를 듣고 그거에 반응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선택적 듣기는 듣고 빈칸 채우기라든지 정보 변환 그래서 듣고 맞는 그림 찾기 그림 보고 맞는 설명 고르기 듣고 표 완성하기 그리고 문장 반복하기 해서 문장이나 문장의 일부분을 단순히 따라하는 과제 이런 것들도 이 선택적 듣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적 듣기라는 건 어떤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서 뭐 일정 시간 동안 몇 분 동안 짧은 독백과 같은 뭐 담화 조금 긴 담화를 쭉 듣고 선택 그런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확장적 듣기는 받아쓰기랑 의사소통적 담화 듣고 대답하기, 대화 듣고 선당 문항 풀기, 뭐 실제적 과제로 강의 듣고 요약하기, 듣기와 읽기 자료를 함께 제공해서 들으면서 읽기 자료의 틀린 부분을 뭐 보정하기. 긴 담아 듣고 질문에 유추하여 대답하기, 들은 내용 다시 전달하기, 이런 것들을 음, 그, 찾는 것이 브라운이 제시한 듣기 평가의 가장 대표적인 큰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부적 듣기, 반응적 듣기, 선택적 듣기, 확장적 듣기로 나누어서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듣기의 유형은 언어의 표면적인 구성 요소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듣는다는 건 사용적 맥락도 이해해야 되고, 듣고 의미도 결정해야 되고,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이해 능력을 그, 평가하는 그런 듣기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딕토글로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했었는데 딕토글로스나 딕토콤포지션 있는데 딕토콤포지션은 딕토콤프라고도 해요. 그래서 딕테이션하고 콤포지션하고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듣고 사실 이 두 가지는 딕토콤포지션 혹은 딕토콤프는 사실상 들은 내용을 그대로 이어 전사하는 능력. 그 기본적으로 요구해요. 물론 컴포지션이라는 뜻이 장문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잘 들어서 장문학이라서 어느 정도는 자기가 기술하거나 만들기도 해요. 뭐 팀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원문에 가깝게 그런 거라면 딕토글로스는 어, 죄송합니다. 녹화를 중단한 줄 알았는데 중단이 막 안 됐어요. 너무 급해서. 다시 할게요, 여기.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빅토 컴포지션은 조금 들은 내용을 그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원문에 가깝게 전사하거나 그 문장을 만들어내는 장문이라면 픽토글로스는 우리가 수업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죠.
이건 듣고 기본적인 아주 간단한 단어들을 각자 들은 다음에 사실 디도글로스가 그룹 활동을 해서 그들이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 이야기에 원래 뭐가 있었을까라는 본문의 줄거리는 맞지만 나머지들은 그 개별 활동으로서 더 충분하게 하는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딕토글로스나 딕토 콤포지션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받아쓰기 개념이 아니라 간단한 단어나 표현을 듣고 받아 적는 수준의 것이라면 온전히 확장적 듣기 유형에 속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여기 확장적 듣기가 아니라 그 딕토 컴포지션 같은 경우는 그 조금은 확장적이라고 하기는 원문을 그대로 전사하는 개념이고 또 글로스는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내용을 장문하는 거니까 확장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특정 음소를 듣고 식별해서 써야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또 받아쓰기 결과물을 채점할 때는 자모를 정확하게 표기했는지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그 중요시되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듣기 능력 평가로는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듣고 받아 쓰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받아 쓴다는 건 그 글쓰기, 쓰기의 영역까지 함께 듣기와 쓰기 영역이 되잖아요. 글로스나 디토 컴포지션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부적 듣기 우리 이제 교재에는 154쪽 붙어 있는데 세부적 듣기의 문항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세부적 듣기는 하나의 긴 말 안에 사용된 음운, 억양, 어휘, 문법, 표현 등과 같은 언어 요소를 인식할 수 있는가에서 주로 초급의 초기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글을 읽고 쓰거나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얻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활용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음소 식별하기, 억양 구별하기, 어휘나 어구 정확하게 듣기 등이 있습니다. 보통 의문이나 단어를 듣고 맞는 것을 고르거나 문장을 듣고 빈칸을 채우는 등의 형식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급에서는. 그래서 세부적 듣기 예시를 보면 첫 번째 듣기는 달 했을 때 듣기 지문은 달 이렇게 나오고 그 문항은 문항 그 답항은 달, 딸, 탈 이렇게 세 개를 줘서 들은 그 음성인 달 가지고 성음인 달을 찾는 거죠. 그, 트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은 세부적 듣기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어라는 게 듣기의 지문이라면 오, 아, 어 중에 어를 찾는 같은 유형이고 모음을 여기는 오냐, 어냐, 아냐 이거의 차이를 듣는 거고 그다음에 약간 이제 문장 듣기인데 보면 언제 한국에 왔어요? 이렇게 됐을 때 혹은 그래서 1번 언제 한국에 왔어요? 2번 어제 한국에 왔어요가 있어요. 요거 중에 언제 한국에 왔어요를 듣고 언제, 어제 이 차이를 구분해내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듣기에서 아이가 있어요 했을 때 아이 여기 빈칸을 채우는 그래서 오이, 아이, 오리, 아우 이 중에서 아이를 찾는 거죠. 그다음 듣기 지문이 안녕하세요 진이에요. 캐나다에서 왔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요걸 보고 이 사람은 캐나다 사람이다. 이 사람은 캐나다를 좋아한다 했을 때 캐나다 사람이다를 찾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에서 왔어요가 캐나다 사람입니다 하고 바꿔서 표현한 거예요. 바꿔 말하기로 그렇죠? 여기는 바꾸어서 말하는 것을 평가하는 인식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이고요. 캐나다에서 왔어요. 캐나다 사람입니다. 요거 다르게 말한 거죠. 이런 것들은 세부적 듣기 평가의 예시문이 되겠고요. 이 예시는 154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 반응적 듣기. 우리 교재는 155쪽이고요. 반응적 듣기는 뭐냐? 인사, 질문, 명령, 이해하기 등 비교적 짧은 발화를 듣고 간단한 반응을 볼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저는 유소영입니다. 이렇게 딱 반응하는 그런 거죠. 그렇죠? 이리 오세요 하면 딱 일어나서 딱 오는 그런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문장 수준의 질문이나 부탁, 제안, 사과 등에 포함된 특정 표현을 정확하게 듣고 거기에 이어질 적절한 반응을 찾는 형식으로 출제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 예시도 보면, 녹음 대본에는 점심을 안 먹었더니 배가 너무 고파. 그래? 왜 점심을 굶었어? 이랬을 때, 응, 안 먹었어. 아니, 아직 안 먹었어. 수업이 늦게 끝났거든. 점심을 먹느라. 이 중에 답은 3번이죠, 여기에서는. 그죠? 그때 왜, 그래? 안 먹었더니 배고파. 그러니까 왜 안 먹었어? 왜 굶었어? 라고 하니까, 왜 굶었어? 하면 이유를 말했는데, 응, 안 먹었어는 안 되죠. 아니, 안 먹었어도 안 돼요. 수업이 늦게 끝났거든. 요 거든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쵸? 이유를 말하는 거. 점심을 먹느라 이것도 이유예요. 그런데 왜 안 먹었었는데 점심을 먹느라 안 먹을 수가 없죠. 의미적으로. 그래서 3번이 되는 이런 방식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늦어서 미안합니다. 그랬을 때, 음, 여기에는 쓰기 말하기로, 뭐, 쓰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종의 늦어서 미안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수험자는 어떻게 대답을 쓰는 게 좋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여기를 쓸 수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 선택적 듣기예요. 선택적 듣기는 담화를 듣고 특정 정보를 찾아내야 되는데 전체적인 의미 파악이 목표가 아니라 들은 내용을 통해서 특정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 목표예요. 전체 내용을 위해서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글이냐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냥 세부적인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보면 내용을 듣고 그 내용과 맞는 그림을 찾거나 제시된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서 관련 있는 혹은 관련이 없는 것을 찾는 것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픽 문항의 1번, 2번 문항들은 듣고 맞는 그림 찾기죠. 그런 거고요. 그다음 읽기의 특성에서 사실이나 사건을 파악하는 찾아 읽기와 유사한 그런 형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의 예시를 보면 음, 녹음 대본이 실례지만 근처에 은행이 있어요. 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길을 건너세요. 그럼 백화점이 있어요. 백화점 옆에 은행이 있어요. 그랬을 때, 뭐, 예를 들면 지도 그림이 있고, 여기 이제 지도 그림은 안 가지고 왔는데, 지도 그림이 있고, 지도 그림 위에 위치 1번, 위치 2번, 위치 3번, 위치 4번 이렇게 있고, 그 중에 찾고, 이런 거죠. 어떤 느낌의 문항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 듣고 그림과 일치하는 것 고르기. 자, 이 도서관 그림을 보고 여기는 도서관이다. 뭐, 이 사람은 책을 산다. 복잡하지 않다. 책장 옆에 있다. 이런 걸 보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선택적 듣기예요. 필요한 내용을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 확장적 듣기예요. 그죠? 여러분, 확장적 듣기. 그래서 확장적 듣기는 특정 발화나 담화를 듣고 하향식으로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예를 들면 뭐 주제 찾기나 중심 생각 이런 것들은 그 듣기 그 지문에는 지문을 읽고 확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는 거죠. 긴 강의나 대화 등을 듣고 포괄적인 메시지나 함축적인 의도를 파악하기 이런 것들이 확장적 듣기에 해당되는 문항입니다. 요점 파악하기, 중심 내용 이해하기, 추론하기, 화자의 태도 파악하기, 화자의 어조 파악하기 등의 형식으로 이렇게 그 문항으로는 발현이 됩니다. 그럼 내용 이해력뿐만 아니라 이해한 내용을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고차원적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시를 보면 듣고 알 수 없는 것 고르기.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에는 이렇게 1, 2, 3, 4 예시. 여자는 대학생입니다. 여자는 신입생입니다. 여자는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여자는 운동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요 중에서 이 녹음 지문은 귀로 듣고 지문에서 1, 2, 3, 4를 맞는 답을 찾는 거죠. 그럼
알 수 없는 것 고르게요. 안녕하세요. 수학과에 재학 중인 김진아라고 합니다. 운동을 좋아하지 않지만 잘하는 운동 한 가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곳에 가입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회원이 가장 많은 곳이니까 앞으로 운동을 하면서 많은 선배님들 그리고 후배님들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는 여자가 대학생이냐 신입생이냐 동아리 가입했냐 운동을 잘하고 싶어 하냐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어, 찾는 거예요. 음. 자, 다음은 우리 책의 157쪽부터 뒤에 158쪽까지 8쪽에 있는 내용인데 한국어 듣기 평가의 실제입니다. 한국어 듣기 평가의 실제에서 한국어 숙달도별 듣기 평가 문항의 유형인데요. 음, 여기는 우리 앞에서 나왔던 그 브라운이 제시한 세부적 듣기, 반응적 듣기, 선택적 듣기, 확장적 듣기에서 그것에 대한 그 구체적인 문항, 듣기 평가 문항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 듣기에는 보면 의문이나 단어 듣고 맞는 것 고르기, 문장 듣고 문장의 일부 채우기, 문장 듣고 유사한 문장 찾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쓰기, 세부 내용 파악하기, 이렇게까지가 뭐 다음을 읽고 세부 내용 파악, 듣고 세부 내용 파악하기, 이런 것들이 세부적 듣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의문이나 단어 듣고 맞는 것, 문장의 일부 채우는 것, 유사한 문장 찾는 것, 이런 건 다 초급에서 활용한 이런 정도의 내용을 뭐 고급에서까지 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소금 문제를 만들 때 유용한 그 문항의 형식이다,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받아쓰기까지는 세부 내용 파악하기는 초급, 중급, 고급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급의 내용으로도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걸 지킬 수가 있고 고급에서도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반응적 듣기는 문장이나 대화 듣고 적절한 반응 찾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초급, 중급, 고급 모두에서 문장이나 대화 듣고 적절한 반응 찾기는 할 수 있고, 긴 담화, 무슨 어려운 담화를 듣고도 그 반응을 찾을 수 있고, 아주 간단한 뭐 이름이 뭐예요 정도의 쉬운 걸 가지고도 반응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반응적 듣기에서는 초, 중, 고급에 모두 가능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선택적 듣기는 그림 보고 맞는 설명이나 대화 찾기. 이거는 이제 초급에서만 주로 다루는 문학 유형일 수 있겠고요. 그림에서 찾는 거니까. 그다음에 담화나 문장 듣고 맞는 그림 찾기. 요거는 이제 초급, 중급 정도까지는 활용 가능한 문학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확장적 듣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한 칸씩 이제 어느 급수에 해당하는지 같이 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담화 듣고 그림 나열하기는 초급도 되고 중급 정도까지도 가능합니다. 고급으로는 뭐 이렇게 문장 나열은 고급 문항까지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담아 듣고 그림, 지도, 도표를 완성하기도 초중 고급에 모두 사용할 수 있게. 정보 찾기도 초중 고급. 담아 듣고 담화의 중심 소재 찾기, 중심 내용 고르기도 초중 고급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문항 유형이고, 담아 듣고 담화의 요소 파악하기도 초급 중급 여기는 요소 파악하기 정도는 담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 고르기, 일치하지 않는 것 고르기는 그 텍스트가 초중 고급을 나눠서 모두 가능하고. 그래서 초급에서는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를 활용할 수 있겠고, 그 다음 보면 내용 요약하기는 중고급에서만 활용 가능하고, 제목 붙이기, 담아 듣고 추론하기, 타자의 태도 어조 파악하기, 이렇게 이런 것들은 주로 중급이나 고급에서 활용하는 유형이다. 그래서 흐름을 보자면 세부적 듣기는 주로 초급, 확장적 듣기는 주로 중고급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형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이제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에서 듣기 평가 문항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토픽에 제시된 그 세부적 듣기, 뭐 선택적 듣기, 반응적 듣기, 그리고 확장적 듣기의 예시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여기 이제 보이는 예시는
여러분 교재 159쪽부터 있는데, 여기는 60회 토픽에 한국능력시 원에서 나온 문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유사한 문장 찾기예요. 그래서 여자가 민수 씨는 보통 저녁을 집에서 먹어요? 네,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만들어서 먹어요. 수미 씨는요? 저는 요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밖에서 자주 먹어요. 이렇게 했을 때, 여자는 요리를 잘합니다. 여자는 요리를 자주 합니다. 남자는 요즘 밥을 잘 못 먹습니다. 남자는 보통 집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그랬어요. 음. 여기서 보면은 여자가 요리 잘해요? 아니에요. 남자가 요리 잘하죠? 여자는 요리를 자주 해요? 아니요. 싫어해요. 밖에서 자주 먹어요. 그쵸? 남자는 요즘 밥을 잘 못 먹습니다. 그랬어요. 만들어 먹어요. 남자는 못 먹지 않아요. 남자는 보통 집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집에서 먹어요. 그쵸? 음, 그래서 여기에서는 찾는 그 유사 문장을 찾는 거고요. 반응적 듣기는 사과가 맛있어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yes, no로 해서 맛있다고 하던가 맛없다고 하던가 해야 되죠. 자, 여기 1번은 보면 네, 없어요는 이제 반응이 다르죠. 그쵸? 이 사과가 있어요 했을 때 아니, 없어요 그랬을 때 네, 없어요가 되는 거죠. 그다음 사과가 네, 사과가 맛있어요 하면 그게 맞는 거고 아니요, 비싸요, 아니요, 좋아요. 이런 것들은 사과가 맛있어요라는 질문에 적절한 반응이 아니죠. 이렇게 적절한 반응을 찾는 문항이 있고요. 그것도 이제 60회 토픽에서 문제 문항이고 그다음 선택적 듣기의 예시인데요. 교재에 160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한 문장을 듣고 맞는 그림 찾기예요. 그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지갑 누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 앞에 있었어요. 네, 이쪽으로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1번이 되겠네. 그림, 그죠? 이런 적절한 그림을 찾는 이런 문장이 선택적 들어가고요. 그다음 확장적 듣기의 예시인데요. 자, 우리 이 예시는 조금 전에 그림도 60회 토픽이었고, 그리고 60회 토픽에 나온 문항인데, 담화를 듣고 담화의 중심 소재 찾기예요. 여기 일요일에 쉬어요? 아니요, 저희는 월요일에 쉽니다. 그래서 위치, 휴일, 날씨 수업 중에서 휴일을 묻는 거죠. 그렇죠? 쉬어요? 월요일에 쉬어요. 이렇게 쉬는 날을 말하니까 휴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확장적 듣기의 두 번째 예시로는 담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혹은 일치하지 않는 것 고르기로 나와 있는 예시인데 보면 여자가 이번 사건은 배가 고파서 식료품을 훔치다가 잡힌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일반 범죄들과 동일하게 볼 수 없죠.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생계형 범죄도 분명히 범죄입니다. 피해자도 존재하고요. 다른 범죄와 처벌을 음, 달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것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처벌이 약해지면 분명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비슷한 범죄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보고 남자의 생각, 생계형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생경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인지, 생경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지, 생경 범죄도 다른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건지, 이런 것들을 찾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나왔던 거는 60회 토픽의 토픽 1에 대한 예시, 1에서 뽑아온 예시였다면, 요 조금 문장이 좀 복잡하고 수준이 등급 이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60회 토픽 2에서 가지고 온 문항입니다. 그래서 2에서 뭐 요 정도 문항이면 3급 정도 붙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3, 4급 정도? 4급 정도 될라나? 뭐 요 정도 되겠네요. 그쵸? 자, 이 똑같은 글을 가지고 남자의 태도로 알맞은 것도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문제 해결 방안에 공감하고 있다. 상대가 제시한 근거를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중에서 고르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이번 그 7장 듣기 평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네 번째는 우리가 16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듣기 문항 개발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평가 자료의 실제성 부분과 수준을 고려한다는 이런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항 개발 시 주의할 사항은 먼저 평가 자료의 실제성 부분에서는 언어 학습은 언어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듣기 평가의 문항 또한 실제성을 지녀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 듣기 자료의 내용이 명료해야 한다. 그다음 듣기 자료의 실제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아무런 핵심 내용이 없는 자료를 듣기 문항으로 해서는 안 되고, 듣기 문항에서 요구하는 기술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평가 자료의 실제성 부분에서 주의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평가 자료를, 문항 평가를 개발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수준 고려하기. 이제 그 딸도 별로 평가를 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한국어 듣기 평가는 모호하자가 아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딸도별 한국어 듣기 학습 목표에 맞게 문법이나 어휘, 담화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초급 학습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시사 문제를 제시하는 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듣기 문항 개발자는 학습자의 언어 숙달도를 잘 파악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듣기 평가의 실제성 부분과 수준별, 수준을 고려하는 것, 이런 차원에서 주의사항을 나누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이 평가를 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한국 교육은 궁극적으로 특정 시험의 합격자 양산이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명심해서 평가를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듣기 평가를 할 경우에는 교사가 학습자들의 네트워크 상황이 모두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과 모든 학습자들이 온라인 기반 평가 방식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고 개별 학습자의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어요. 뭐 이제 뭐 토픽 같은 그 대단히 대규모 평가에서는 그냥 그 아주 개인적인 것보다는 크게 인터넷 베이스는 이렇게 한다라는 걸 공지해서 평가하고 있지만 기관에 취업해서 여러분이 성취도 평가를 출제한다면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에 163쪽에 있는 그 예시 문항인데요. 여러분도 여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듣기 평가에 대해서 학습했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상기하면서 아래의 조건을 목적에 맞게 세부적 듣기 유형의 문형, 문항 한두 개 정도를 한꺼번에 만들어 보자 그랬어요. 응. 미안해요. 어, 제가 읽으면서 갑자기 이거 한꺼번에 만들다니 이게 뭔 소리지 했는데 오타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 듣기형의 문항을 한두 개 정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거예요. 한 번에가 아니네. 한 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한글 자모만 배운 학습자를 대상으로 자음, 그, 끄, 크, 이거 평음, 경음, 격음이죠. 그쵸? 같은 영국에서 나는 평음, 경음, 격음이에요.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지 점검하려고 한다. 그럼 어떤 문제를 만들면 좋을까? 그랬을 때 크의 차이로 인한 문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거 할 수 있을지 여러분이 한번 한두 개 정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7장 듣기 평가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 수업에는 읽기 교육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